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음향기기 중에 음향에서 주파수를 담당하는 이퀄라이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는 어떤 거예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뭐라고 그랬지? 가청 주파수. 그래서 20에서 20kHz에 있는 주파수를 내가 직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왜 31개의 노브가 돼 있을까요? 31개. 30개 정도? 30개 돼 있네요. 그렇죠? 이거를 주파수별 옥타브. 옥타브는 2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3분의 1 옥타브로 나눠서 만든 게 이 그래픽 이퀄라이저입니다. 이런 그래프를 많이 봤죠? 보면 어때? 막 이렇게 막 그 W도 만들고 싶고 뭐 V도 만들고 싶고 U도 만들고 싶고 막 이런 상상력이 넘쳐지는 이퀄라이저인데요. 이 기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은 최소한으로 일단 뭐라겠어요? 이 장비를 그 매뉴얼을 좀 보자. 자, 보는 거예요. 전면을 보니까 이렇게 뭐 30개의 노브가 있고 또 이렇게 그 스케일 뭐 EQ를 어떻게 쓸 건지 또 이거에 대한 볼륨이 있죠. 전기를 켜는 게 있고 이렇게 하이패스 필터가 있네요. 그렇죠? 자, 뒷면을 볼까요? 뒷면을 보면 이렇게 그 인풋과 아웃풋이죠. 굉장히 거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거는 여기 TS 잭도 달려 있는데 얘는 그냥 인, 아웃 끝입니다. 자, 뒤에 보면은 아까 보면은 이제 전기가 15와트 쓰요. 15와트. 아, 소모 전기가 15와트 정도 쓰고 있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라운드 리프트는 그라운드에 있을 때 노이즈 날 때 이거를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 이퀄라이저를 보면은 이런 그 DN360 요거는 좀 저가 모델인데 요거 한번 볼까요? 같은 회사에 나온 모델이에요. 뒷면을 보면 얘는 이렇게 입력이 2개, 출력이 2개씩 돼 있죠. 그래서 내가 TS 커넥터로도 연결이 가능하다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타입의 이퀄라이저를 뭐라고 하냐면 그래픽 이퀄라이저라고 합니다. 그래픽 이퀄라이저. 자, 이게 혹시 있나 볼까요? 4102. 자, 예, 없네요. 예. 제가 요거 참고로 하나 보여드리려고 지금은 단종됐지만 DN410 이런 모델이 있어요. 410은 이렇게 생겼죠? 이거 볼까요? 예. 얘도 이퀄라이저예요. 얘는 뭐냐면 뭔가 노브가 되게 많죠. 디테일하게 돼 있는데 얘네들은 주파수 선정하고 뭐 그 기울기까지 조정할 수 있는 디테일한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그 튜닝 돼 있을 때 시설되어 있는 데는 많이 사용되고 있고 현장에서 직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퀄라이저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퀄라이저는 이렇게 그 입력이 들어온 신호와 믹싱된 신호 여기서 앰프를 통해서 스피커 가면 되겠지만 그냥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소리 좋다면. 하지만 소리가 공간에 따라서 소리가 막 울림이 많다거나 아니면 스피커에 너무 고음이 세다거나 이럴 때 이 이퀄라이저 통해서 내가 음색을 좀 조정하고 싶을 때 이런 경우 있겠죠. 그럴 때 사용됩니다. 자, 이렇게 이퀄라이저는 되는데 확대를 한번 해보면 얘는 이 슬라이더만큼 어떻게 해요? 볼륨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할 수는 없고 설정된 주파수를 볼륨 올리거나 낮추거나 해야 돼요. 자, 그럼 등갑이 올라가 볼까요? 보면은 여기에 1kg, 뭐 1.25, 뭐 800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800과 1kg 사이에 900 정도의 그 하울이 난다거나 내가 900에 있는 이퀄라이저 만지고 싶다 할 때는 사용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냥 근처에 있는 걸 내려야 되는 수밖에 없어. 적당하게 합의를 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시 보면 이렇게 이런 그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있고 아까 우리 봤던 거 있죠?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 있네요. 파라메트릭은 어떤 타입이냐? 내가 여기서 주파수를 정하해. 가변도 가능하고요. 주파수 정하고 요 주파수를 기점 500Hz를 기점으로 이렇게 깊게도 조정할 수 있고 Q라고 해요. 그리고
넓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파라메트릭 타입 이퀄라이저입니다. 얘는 어때요? 정교한 이퀄라이징 튜닝이 가능하고 또 얘를 쓰게 되면 조금 더 필요한 만큼의 볼륨을 내가 필요한 양만큼을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30개의 그 슬라이더가 있다고 해서 30개를 다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안 쓰니만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뭐 이건 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쓰는 이야기들은 66 원칙이라는 걸 있어요. 66. 6개 이상 많이 만지지 말고 6dB 이상 많이 깎지 마라. 많이 깎으면 깎을수록 소리가 더 나빠진다. 이런 원칙들이 있어서 가능한 한 이퀄라이저를 많이 만지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들을 좀 명심해서 좀 이렇게 몸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이퀄라이저는 이건 좀 저렴한 이퀄라이저예요. 저렴한 이퀄라이저는 어떤 기능이 있나 비교해서 볼게요. 여기 인풋, 아웃풋에 대한 레벨을 볼 수 있어요. 입력 레벨 얼마인데 출력 레벨 얼마구나 이걸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누르게 되면 인이 되고 다시 누르게 되면 아웃이 되겠죠. 그리고 인풋에 대한 양을 조정하는 거죠. 인풋의 조정 양은 이게 뭐랑 비슷할까? 믹싱 콘솔의 게인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거야. 얘도 증폭이 가능해. 그러면 얘의 퀄리티가 좋으면 소리가 더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좋아져요. 그래서 좀 저가 이퀄라이저는 한 뭐 20만 원대 정도 된다고 하면 좀 비싼 것들은 100만 원이 넘어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그런 이유가 대부분 이런 프리앰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있는 하이패스 필터는 인아웃만 있고 주파수가 30이 돼 있죠. 30만 돼 있는데 얘는 보니까 로우 컷, 하이 컷, 그러니까 하이패스가 10에서 400까지 가능한 거예요. 슬라이딩이 되는 거예요. 기능이 훨씬 많죠. 음질이 이게 좋을지 모르나 기능은 이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지금 로우 컷이 하이 컷도 내가 조정해서 볼륨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같은 거지만 요건 최근에 나온 뭐 좀 저렴한 제품이니까 아무래도 다 나오는 겁니다. 인풋은 볼륨을 최대한 증폭해주는 양이니까 플러스 15에서 마이너스 15까지 있고. 자, 여기 보면은 레인지가 있는데 12dB, 6dB 이걸 누르면 뭐가 될까요? 이걸 누르게 되면 내가 슬라이드를 다 올렸을 때를 6이라고 볼 수도 있고 10에 놔두게 되면 다 올리면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쓸까? 6에 놓고 쓸 때는 미세한 조정을 할 때 6에 놓고 쓰는 거예요. 근데 하울링이라든가 이런 좀 튜닝을 좀 많이 해야 될 경우는 10에 놓고 슬라이딩 많이 깎게 되겠죠. 요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퀄라이저 구조 다 했죠. 뒤에 단위에도 보면 이렇게 XLR이 있고 TS가 있고 그렇죠? 팁, 링, 슬레이브. 이거는 그 TS 4분의 1 쿼터 잭이죠. TRS까지 받는다.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인풋, 아웃풋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뭐지? 서브 아웃이라고 해서 이 주파수 하나 따로 별도로 이 중에 크로스오버를 연결해서 저음 우퍼만 따로 볼륨 조정할 수 있게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저가 제품들은 아기자기한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결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연결은 이렇게 믹싱 콘솔에서 메인 아웃을 EQ 연결하고 이퀄라이저에서 앰프로 가서 스피커 연결하는 과정이 가장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믹싱 콘솔에서 앰프로 가고 스피커로 간 다음에 믹서에 인서트 단자가 있었죠? 단자 연결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퀄라이저는 뭐라겠어요? 소리의 주파수를 조정하는 기능이고 이런 간단한 기능이지만 제조사마다 이렇게 레벨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까 그 레인지라고 했지만 여기 스케일이라고 써 있네요. 가운데 놓으면 안 쓴다는 거고 위로 놓으면 12dB 빼면 6dB. 여기는 아웃이란 게 뭐예요? EQ를 안 쓴다는 뜻이죠. 얘를 바이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패스.
자, 여기도 보면 우리가 보면 여기에 이퀄라이저에 보면은 자, 볼까요? 이겠네요. 이퀄라이저 보면 잠깐 여기를 보긴 않겠다. 아까 바이패스 기능이 어떤 거냐면 여기 있다. 예. 믹서의 인 아웃 기능입니다. 인 아웃 기능. 무슨 말이냐? 어떤 거는 바이패스라고 돼 있고 어떤 거는 인 아웃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EQ를 여러 개 만졌는데 소리를 다시 내봐요. EQ를 넣었을 때와 뺐을 때 비교하라는 의미. 비교하라는 의미. 내가 이거 EQ를 비싼 돈 주고 샀는데 EQ를 막 만졌어요. 이렇게 만졌는데 소리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좋아요, 안 좋아요? 돈을 주고 안 쓰니만 못한 게 된 거야. 그럴 때 뭐냐면 EQ에 바이패스 기능을 누르는 거야. 그래서 EQ를 넣어보고 빼보고 해서 더 좋은 게 더 좋은 거예요. 계속 만지다 보면 EQ를 정말 이런 경우도 있지. 실수로 EQ를 안 넣고 계속 만지는데 변화가 없어. 당연히 변화 없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퀄라이저 만질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염두에 할 거는 스케일을 어디에 둘 것이냐. 내가 좀 심하게 많이 깎을 것이냐. 정교하게 튜닝할 것이냐. 안 쓸 것이냐. 그 다음에 하이패스 필터를 얼마큼 조정할 것이며 그 전체적인 게인을 얼마큼 줄 것이냐. 요거에 따라서 내가 디테일하게 조정하면 됩니다. EQ는 인체의 소리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 잘 다룰 줄 알아도 아주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잘 다룰 줄 알아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퀄라이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